그날 밤 내 발걸음은 원래보다 훨씬 무거웠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똑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공기가 달랐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를 파고들며 귓속을 스쳤고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묘한 기척이 발목을 붙잡았다. 서울 장충동, 이 오래된 동네는 낮에는 시장과 식당으로 북적이지만 자정이 넘으면 돌연 낯선 세계로 변한다.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낡은 가로등이 희미한 불빛을 흘리는 그때 이곳은 무언가가 숨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발걸음을 서둘렀다.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보니 밤 12시 47분, 자정의 한가운데. 골목 끝으로 향할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이 뒷덜미를 잡아채며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정적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누군가 숨죽여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낮게 끌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내 뒤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늦게 따라붙는 그림자처럼.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더 빨리 옮겼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내 속도에 맞추듯 점점 빨라졌다. 심장이 귀 가까이에서 두드리는 듯 요란하게 뛰었다. 괜찮아. 그냥 늦게 귀가하는 누군가겠지. 이 동네에 나 말고도 사람이 살잖아.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 발소리에는 묘하게 끌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마치 질질 끄는 듯한 오래된 슬리퍼의 마찰음 같았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 허리는 굽었고 키는 작았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얼굴이었다. 빛바랜 가로등 아래 그녀의 얼굴은 울퉁불퉁하고 움푹 파이고 도드라진 흉터들로 뒤덮여 있었다. 곰보 같은 피부가 요철처럼 드러나 마치 얼굴 전체가 일그러진 지형도 같았다. 눈은 작은 구멍처럼 깊게 꺼져 있었고 그 안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제자리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발소리와 함께 바닥을 긁는 듯한 마찰음이 울렸다. 그리고 그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 같았지만 목소리 속에는 이상한 강요가 섞여 있었다.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나 잘못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모순된 압박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눈을 깜박이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내 뇌리에서는 빠르게 선택지가 오갔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말할까? 보여요 라고 말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어느 쪽을 택하든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내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그리고 코끝에 스며든 냄새가 있었다. 오래된 습지처럼 곰팡이와 흙냄새가 뒤섞인 듯한, 그러나 동시에 썩은 살의 잔향 같은 악취였다. 숨을 들이쉴수록 속이 울렁거렸다. 눈앞이 어지러워지고 귓속에서는 심장 박동과 함께 낮은 윙윙거림이 울렸다. 나는 결국 입술을 달싹였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다. 여자의 걸음도 멈췄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순간 귀 옆에서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가 들려왔다. 틀렸어. 차가운 손길이 내 손목을 움켜쥐는 듯한 감각이 스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뿌리치듯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은 거의 터질 듯했고 골목길은 미친 듯이 길게 늘어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달려도 같은 벽화, 같은 가로등이 반복되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앞에 환한 불빛이 보였다. 편의점이었다. 그 빛은 구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문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점원이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유리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고요한 골목만이 펼쳐져 있었다. 점원은 나를 의아하게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은 여전히 조여오고 심장은 아직도 그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겨우 자리 하나를 잡고 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물을 집어들었다. 한 모금 삼키고 나서야 조금 숨이 트였다.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얼굴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순간 점원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혹시 곰보 할머니 보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말에 몸이 굳었다. 눈이 커지고 손에서 물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점원의 표정은 마치 너무나 당연한 듯했다. 여기 장충동 쪽에서 늦게 다니다 보면 가끔 보인대요. 얼굴이 온통 흉터투성인 할머니. 근데 절대 대답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내 목구멍은 여전히 조여오고 가슴 속에서는 방금 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틀렸어. 나는 점원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히. 나는 머리를 흔들며 무의식적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점원은 내 반응에 오히려 확신을 얻은 듯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어갔. 예전부터 들었어요. 그 할머니한테 대답을 잘못하면 제정신을 잃는다고. 미쳐버리거나 실종되거나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점원의 눈빛은 공포라기보다는 오래된 전설을 읊조리는 듯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내 속을 더 차갑게 얼려버렸다. 나는 손에 남은 힘을 쥐어짜듯 물병을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점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창밖.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른대요. 어떤 사람은 예쁘다고 하면 살아남았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야 한다고도 하고 근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 말은 내게 더 큰 공포를 안겼다. 틀린 말이라니. 얼굴에 대한 정답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방금 그 순간에 떠올렸던 답들을 다시 떠올렸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예쁘세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올바른 답이 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그녀의 입술로부터 판결을 들었다. 틀렸어. 몸속이 얼음장처럼 식어갔다. 나는 편의점 안에 앉아 있었지만 창밖의 골목이 여전히 나를 삼킬 듯 기다리고 있었다. 편의점 유리창은 마치 얇은 장막 같았다. 그 장막 너머에 그녀가 여전히 서 있다면? 나는 용기를 내어 살짝 창밖 훔쳐봤다. 하지만 골목은 고요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전선 소리만 들려왔다. 오늘은 그냥 여기 계세요. 아침 될 때까지. 보통 해 뜨면 사라진다잖아요. 점원이 건넨 말은 은근한 친절 같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사실을 내 귀에 박아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유령의 출몰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만 나타나는 악몽 같은 존재라는 것. 나는 카운터 옆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밤을 버티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편의점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바깥을 감시하는 눈길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내 귀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울렸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움푹 패인 자국들, 비뚤어진 눈빛, 그리고 웃는 듯 찢어진 입술. 그 얼굴이 바로 내 앞에 있는 듯 생생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때 편의점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점원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밖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그러나 문이 한 번, 두 번 규칙적으로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천천히 밀어보는 것처럼. 점원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이미 대답할 수 있었다. 그녀였다. 내 몸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편의점 구석 냉장고 앞에 웅크리듯 앉았다. 문은 여전히 덜컥거렸다. 그러나 결국 열리지는 않았다. 대신 유리문에 희미한 자국이 맺혔다. 마치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숨을 내쉰 듯한 자국. 그 패턴은 기괴하게 울퉁불퉁했고 사람의 얼굴 같았다. 점원은 흰 얼굴로 경직되어 서 있었다. 봤죠? 방금 얼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굳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그녀는 아직 나를 놓지 않았다는 것. 나는 틀린 대답을 했고 그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새벽 2시, 3시, 4시. 나는 깜빡 졸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곰보 얼굴의 할머니가 꿈속에 나타나 나를 흔들어 깨웠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호한 경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점원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조차도 점점 나를 두려워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길거리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답을 틀린 사람을 끝까지 따라붙는 존재였다. 단순히 놀래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듯 집요하게 달라붙는 괴물. 새벽 5시가 다가왔을 때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동이 트는 기척이었다. 나는 가슴이 저릿하도록 안도했다. 편의점 밖 골목이 조금씩 색을 되찾았다. 회색 그림자가 사라지고 건물들이 뚜렷해졌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점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며 문 밖을 바라봤다. 그러나 내 발걸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의 아침빛은 여전히 가짜처럼 보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빛이 밝아졌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뒷목의 서늘한 감각은 여전히 따라붙었고 어제와 같은 골목길이 오늘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또 다른 공포가 나를 덮쳤다. 현관문 앞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희미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서 있었던 것처럼. 발자국은 어긋나 있고 일부는 마치 무언가를 끌며 걸은 흔적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다. 나는 문을 열며 뒤를 돌아봤다. 골목은 고요했다. 하지만 내 귓속에는 여전히 메아리가 남아있었다. 틀렸어.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모든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현관문에 두꺼운 자물쇠, 체인, 그리고 보조 잠금까지 걸었다. 그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집안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은 벽을 타고 스며들어 방 안에까지 퍼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낯익은 가구들과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뒤틀린 듯 보였다. 벽지는 미세하게 들떠 있었고 창문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얇게 떨리는 듯했다. 나는 커튼을 3개 당겨 닫았다. 외부의 그림자를 조금이라도 차단해야만 했다. 소파에 주저앉아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리는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눈을 감으면 곰보 얼굴의 할머니가 떠올랐다. 그 흉터투성이의 피부 그리고 나를 파고드는 듯한 질문.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폭력이 숨어 있었다. 나는 잠시라도 잠을 청하려고 불을 킨 채 이불을 덮었다. 그러나 잠에 들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이 스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뚜렷해졌다. 현관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쓱쓱쓱. 마치 무언가가 바닥을 끌며 지나가는 소리. 나는 몸이 굳었다.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현관 앞에서 마치 그 발자국의 주인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나 소리는 뼛속으로 스며드는 듯 멈추지 않았다. 더 끔찍한 건 그 소리가 점점 문틈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오는 듯 느껴졌다는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상상하지 말아야 할 그림이 떠올랐다.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할머니의 모습. 얼굴 가득한 흉터가 어둠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모습. 참지 못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 앞까지 갔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문 너머에서 낮게 갈라진 숨소리가 들렸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치 썩은 이빨 사이로 바람이 새는 듯한 소리. 나는 얼어붙었다. 손을 뗄 수도 더 붙잡을 수도 없었다. 그때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누군가 바로 바깥에 서 있는 듯한 그림자. 그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리며 문틈 사이로 스며들듯 출렁였다. 내 얼굴에 낮고 쉰 목소리가 문틈 너머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온몸이 무너지는 듯 주저앉았다.
그 질문이 또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새하얘졌다. 이 집조차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뒤로 물러나 거실 한복판까지 도망쳤다. 핸드폰을 움켜쥐고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곧 망설였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관문 앞에 곰보 얼굴의 할머니가 서 있어요. 그런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낙인이 찍힐 게 뻔했다. 그리고 설령 경찰이 온다고 해도 그녀가 그 앞에 그대로 서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나는 차라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까운 친구 혹은 회사 동료, 하지만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누구에게 말해도 그 목소리와 그림자가 내게 다가온 순간의 공포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 안 모든 불을 킨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빛은 눈부셨지만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보다는 차라리 나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버텼다. 시계는 느리게 흘렀고 새벽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 때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현관 앞의 그림자도 숨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새로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먼지가 가득한 바닥 위에 길게 끌린 자국들. 마치 누군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 앞을 서성이던 흔적. 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제로 여기에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이 오는 게 두려워졌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면 최대한 밝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늘 그럴 수는 없었다. 야근이 길어져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집 앞 골목은 다시 그 음산한 공기를 내뿜었다. 가로등 불빛은 언제나처럼 희미했고 그림자 속에서는 누군가 숨어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친구에게 농담처럼 털어놓은 적도 있다. 나 요즘 밤에 귀갓길이 무섭다. 자꾸 어떤 할머니가 보이는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다. 야, 너 피곤해서 환각 본 거 아냐?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했지만 집 앞 현관에 남아있던 흔적들을 떠올리면 절대로 환각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인터넷에서 장충동 곰보 할머니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수많은 괴담과 목격담이 쏟아졌다. 대부분 내용은 비슷했다. 늦은 밤 혼자 걸을 때 나타나는 흉터투성이 얼굴의 할머니. 그녀가 다가와 묻는 질문, 그리고 잘못 대답하면 그 자리에서 미쳐버리거나 사라진다는 이야기. 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숨을 삼켰다. 몇몇 글에는 더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적혀 있었다. 대답을 틀린 사람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쫓긴다는 것. 집 안에서도 꿈속에서도 심지어 낮에도. 그녀는 대답을 틀린 자의 뒤를 절대 놓지 않는다. 그 사실은 내 심장을 조여왔다. 나는 이미 대답을 틀렸다. 그녀는 내게 직접 말했다. 틀렸어.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뒤집혔다. 거리의 그림자는 나를 향해 길게 뻗어오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조차 그녀의 팔처럼 보였다. 회사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은 매일 시험대 같았다. 전철 안에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나는 누군가의 시선이 등을 파고드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을 때면 늘 바깥에 무언가가 따라 들어오려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채우는 소리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을 불러왔다.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온라인 게시판들을 샅샅이 뒤졌다. 곰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은 서로 조금씩 달랐다. 어떤 이는 그녀가 전쟁 때 화상으로 얼굴이 망가진 여인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전염병으로 인해 고립되었던 마을에서 나온 원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단 하나 공통된 점은 그녀가 물어보는 그 질문이었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 질문의 올바른 대답이란 무엇일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정일까? 위로일까? 아니면 거짓 없는 사실일까?
하지만 나는 이미 기회를 놓쳤다. 그녀의 판결은 분명했다. 틀렸다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그녀의 사냥감이 된 것이다. 며칠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그녀가 나타나 내 옆에 서 있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 귀 바로 옆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차갑고 축축한 손길이 이불 위를 스치고 귓가에서 속삭였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나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은 켜져 있었고 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이불 위에는 사람 손자국처럼 보이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일이 단순한 악몽이나 피로 때문이 아님을 확신했다. 공포는 점점 내 생활을 잠식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는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건드리면 나는 과장되게 몸을 떠며 뒤돌아봤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결국 팀장은 나를 불러 따로 말했다.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무슨 일은 아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퇴근길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얼굴이 흉터투성이었고 잘못 대답해서 지금도 쫓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난 점점 무너졌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집 앞 골목에서 그녀를 보았다.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작은 그림자. 처음에는 사람의 형체인지 의심했지만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확신할 수 있었다. 질질 끌리는 슬리퍼 소리, 그리고 바닥에 번지는 울퉁불퉁한 그림자. 나는 집으로 뛰어들어 현관문을 잠갔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발소리는 문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또다시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나는 귀를 막고 울부짖듯 외쳤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러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집요해지고 강박적으로 반복되었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벽이 울리는 듯 방 안 공기가 진동하는 듯 했다. 나는 결국 바닥에 무너져 엎드렸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질문은 단순히 공포심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주문 같았다. 내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결국 나를 그녀와 같은 세계로 끌어가려는. 다음 날 나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종일 집에 있었다. 커튼을 닫고 불을 킨 채로. 그러나 안전하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조차 낯설고 적대적으로 변했다. 부엌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발자국 같았고 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은 그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밤이 오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찾은 한글이 떠올랐다. 곰보 할머니를 피하려면 그녀의 얼굴을 끝까지 똑바로 보고 대답해야 한다.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끝까지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잡힌다. 나는 그 글을 수십 번 곱씹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진실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흉터와 상처? 아니면 고통과 원한?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대로라면 언젠가 나는 미쳐버리거나 사라질 것이다. 차라리 맞서야 했다.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날 때 나는 대답할 것이다. 나는 창문을 열어두고 방 안에 불을 끄고 앉았다. 숨소리를 죽이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그 소리가 들려왔다. 슥! 슥! 바닥을 끄는 발소리. 이번에는 곧장 내 집을 향해 다가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곧 뜨며 문 앞을 바라보았다. 현관문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현관 앞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지만 이번엔 달랐다. 손끝까지 차갑게 얼어붙는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각오가 자라났다.
도망치면 끝없이 쫓기겠지만 정면으로 마주하면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믿음 같은 것. 나는 현관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가빠졌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흡사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다. 구부정한 어깨, 길게 늘어진 팔, 그리고 바닥을 질질 끄는 발, 심장이 갈비뼈를 찢고 나올 듯 뛰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다. 지금 열면 정말 마주하게 되겠지.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렸지만 동시에 도망칠 수 없다는 절망이 나를 밀어붙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틈이 벌어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가로등 불빛에 비쳐 선명히 보였다. 얼굴은 상상보다 더 흉측했다. 울퉁불퉁하게 패이고 도드라진 살점들, 깊게 움푹 꺼진 눈자위, 짓눌린 듯 일그러진 입술. 마치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오래된 흉터 자체가 인격을 가진 것 같았다.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보자마자 숨이 막혔다. 구역질이 올라왔고 눈물이 솟구쳤다. 하지만 나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가 다가왔다. 그리고 마치 의식처럼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내 귀에 파고들었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나는 발작하듯 떨었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열어 대답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숨은 거칠었다. 고통이 보여요. 그 순간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 검은 눈구멍 같은 구멍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시간은 끝없이 늘어진 듯 흘렀다. 나는 그 시선을 견디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이게 맞는 대답이기를. 그러나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틀렸어. 숨이 멎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차갑게 굳었다.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손길이었다. 마치 썩은 흙을 움켜쥔 듯한 감각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틀렸어. 그녀는 계속 중얼거리며 나를 안쪽으로 밀어붙였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쳤다. 그러나 손목은 점점 더 차갑게 조여왔다. 마치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 대신 윙윙거리는 소음이 가득 찼다. 나 줘! 나는 절규했다. 하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을 내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흉터 투성이의 살결이 눈앞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귓가에 숨결이 스쳤다. 네가 본 건 내 고통이 아니야. 내 저주야.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젖히며 뒷걸음질 쳤다. 손목은 놓였지만 다리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어쩐지 비웃음 같았다. 내가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으리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 그 순간 집안이 흔들렸다. 불이 깜박거리고 벽지는 갈라지는 듯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오직 그녀의 얼굴뿐이었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질문이 또다시 반복되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도 틀릴 것 같았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거짓을 말한다고 해도. 그러자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대답해.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그 울부짖음에 창문이 흔들리고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났다. 나는 귀를 막고 바닥에 웅크렸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녀는 절망을 원한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순간 공기가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도 집안의 소음도 사라졌다. 두려움 속에서 나는 조심스레 눈을 떴다. 그녀는 더 이상 눈앞에 없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끔찍했다. 마치 폭풍 전의 정적처럼 곧 다시 몰려올 불안을 예고하는 듯.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었고 손목에는 아직도 그녀의 차가운 손길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악몽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나타나 묻는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나는 수없이 다른 대답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틀렸어. 어느 순간부터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갉아먹는 것이다. 두려움과 의심, 끝없는 혼란 속에서 결국 내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길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방 안은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사는 곳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구의 배치, 벽의 질감, 공기의 무게까지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였다. 단지 아주 짧은 순간 내가 다른 공간에 발을 디딘 듯한 착각이 스쳐갔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나는 귀에 맴도는 목소리를 들었다. 낮고 갈라진 그러나 익숙한 그 음성.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처음에는 단순한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극도의 불안과 피로 때문에 생긴 착각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듯, 심지어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목소리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귓가를 간지렸다. 어느 날은 출근길 버스에서였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일그러져 보였다. 눈밑은 검게 꺼지고 입술은 갈라져 터져 있었다. 그런데 그 일그러진 얼굴이 입을 열었다. 내 입은 분명 닫혀 있었는데 유리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틀렸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창문에서 얼굴을 돌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내 눈에는 분명 보였는데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창문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외출을 최소화했다. 집에 틀어박혀 커튼을 치고 전등을 모두 켜둔 채 지냈다. 하지만 빛 속에서도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다. 벽에 비친 내 그림자가 나와 따로 움직일 때도 있었다.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는데 그림자가 먼저 목을 꺾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그림자의 입은 천천히 열렸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벽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소용없었다. 목소리는 내 안에서 울렸다. 마치 내가 그 목소리 자체가 된 듯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감염이었다. 대답을 잘못해서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대답을 고민하는 동안 나는 점점 그녀의 세계로 끌려가고 있었다. 증거는 내 몸에 나타났다. 처음엔 단순한 피부 발진이었다. 손목, 그녀가 붙잡았던 그 자리에 울퉁불퉁한 자국이 돋아났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점점 넓어졌다. 팔꿈치, 목덜미, 그리고 얼굴까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피부는 조금씩 그녀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다. 패이고 일그러진 흔적들이 흉터처럼 번져나갔다. 나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단순한 피부 질환일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전이었다. 그녀의 저주가 나에게 옮겨오고 있는 것이다. 밤이 되면 증상은 더 심해졌다. 피부가 갈라지며 피비린내가 방 안을 채웠다. 그 냄새는 그녀의 숨결과 같았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웅크렸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이 더 이상 내 살 같지 않았다. 낯설고 축축하며 마치 오래 썩어 문드러진 무언가 같았다. 나는 점점 거울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거울에 끌렸다. 보지 않으면 불안했고 보면 공포가 밀려왔다. 어느 날 새벽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보았다. 거울 속 얼굴이 내 것이 아니었다. 그녀였다. 곰보 얼굴의 할머니가 내 표정을 흉내내며 웃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깨부렸다. 그러나 산산조각난 파편마다 그녀의 얼굴이 수십 개로 나뉘어 비쳤다. 그 모든 얼굴이 동시에 물었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나는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고 파편 조각이 발을 찔러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조차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내가 이미 현실을 떠나버린 듯 모든 감각이 왜곡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들을 피했다. 그들의 얼굴에서도 그녀의 흔적이 보였기 때문이다. 회사 동료, 이웃,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에도 나는 그녀의 흉터를 보았다. 물론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었지만
내 눈에는 분명 그녀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틀린 자야. 이미 선택된 거야. 그 순간 어쩌면 스스로 납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녀의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대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내 존재를 삼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지막으로 결심했다.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장충동. 처음 그녀를 마주쳤던 그 거리로,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 끝을 확인해야 했다. 나는 다시 장충동으로 향했다. 집을 나서던 순간부터 온몸은 낯선 기운에 휘감겼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옷자락이 스스로 들썩이는 듯했고 발걸음이 무겁게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멈춘다는 건 그 질문에 굴복하는 것이었으니까. 거리는 낮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색을 잃어 있었다. 햇빛이 분명히 내리쬐고 있는데 모든 사물은 잿빛으로 발해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오래된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잡음 같았다. 나는 마치 다른 층위의 현실에 발을 들인 것처럼 느꼈다. 장충단 공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내 심장은 귀에 울릴 만큼 크게 뛰었다. 숨이 막혔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긴장 속에서 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돌아왔다. 처음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여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아닌 희망. 나는 의도적으로 밤을 기다렸다. 낮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산책객들과 아이들 웃음소리만이 공원을 메웠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공원은 급격히 변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고 전등은 깜빡이며 어둠과 빛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왔다. 발자국, 규칙적이지만 불안한 리듬.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뒤에서, 옆에서 마치 나를 둘러싸듯.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때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썩은 살과 곰팡이가 뒤섞인 듯한 오래된 부패의 냄새. 내가 알던 냄새였다. 처음 그녀를 마주했을 때 바로 그 냄새가 있었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목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며 스며들었다. 나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똑같았다. 일그러진 얼굴, 패인 자국, 비정상적으로 커진 눈.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다. 단순히 낯선 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안에서 자라온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형태였다. 내 피부에 번진 흉터, 거울 속에서 나를 조롱하던 웃음, 그림자가 내 앞질러 고개를 꺾던 순간, all of 그것들이 그녀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도망친다고 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내 얼굴에 남은 흔적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이 질문에 마주서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나는 입술을 열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은 듯 목이 조여왔다. 그녀의 시선이 내 눈을 파고들었다. 피할 수 없었다. 마치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순간에 갇혀버릴 것만 같았다. 마침내 나는 힘겹게 말했다. 보입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 일그러졌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웃음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얼굴 전체가 갈라져 벌어지는 듯한 형체를 잃어버린 웃음. 틀렸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귓속을 찢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았지만 목소리는 내 두개골 안에서 울렸다. 세상이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는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공원에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전등은 꺼져 있었고 사람들의 흔적은 사라졌다.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내 앞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가까이 숨결이 닿을 만큼 그녀의 얼굴이 나의 얼굴과 겹쳐졌다. 나는 순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느꼈다. 내 얼굴이 그녀의 얼굴로 변하고 있었다. 살이 패이고 흉터가 번지고 눈빛이 탁해졌다. 나는 절규하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하지만 손바닥에 닿은 감촉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살점이 손끝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포와 함께 묘한 수용감이 스며들었다. 나는 이미 시작부터 틀려 있었다. 그녀를 본 순간부터 이 길은 정해져 있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냐?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나 자신이 보여요. 그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공포스러운 일그러짐이 아닌 오히려 평온한 웃음 같았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졌다. 냄새도 소리도 그림자도 모두 함께 흩어졌다. 나는 홀로 공원에 남았다. 그러나 공허감은 더 커졌다. 내가 정말로 그녀로부터 벗어난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녀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았다. 이전처럼 무심히 얼굴을 확인하는 습관이 아니었다. 거울 속 나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이자 시험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겹쳐 보일까 두려웠고 혹시라도 눈동자 너머에서 또다시 질문이 흘러나올까 전율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거울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때 내가 내뱉은 마지막 대답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말이 아니었다. 사실 나는 그 순간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 그녀의 얼굴 속에서 본 것은 흉터나 곰보 자국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두려움에 잠식된 나, 도망만 치던 나, 스스로를 증오하던 나.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얼굴로 드러난 것뿐이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견딜 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 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그녀가 내게 다가와 던진 질문은 단순한 공포의 함정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전부터 내가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한 질문이었음을. 너는 내 얼굴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는 그날부터 조금씩 답을 찾기 시작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얼굴이라는 건 살아온 흔적과 감정, 상처와 기억이 응축된 자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 흔적을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조롱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나의 일부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따라다녔다. 장충동 근처를 지날 때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을 치곤 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했고 낯선 냄새가 스쳐오면 숨이 막혔다.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정말 사라진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숨어 더 깊숙이 자라나고 있는 건지.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어둡고 낡은 복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나는 홀로 걸었다. 벽에는 수많은 거울이 걸려 있었고 그 속에는 전부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내 얼굴로 변해갔다. 흉터가 번지고 눈동자가 탁해지고 입술이 무너졌다. 나는 거울을 부수려 했지만 아무리 깨부숴도 거울은 사라지지 않았다. 깨진 파편 속에서도 여전히 같은 얼굴이 비쳤다. 그때 나는 이해했다. 문제는 그녀가 내게 붙은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숨겨온 그림자였다는 것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기억,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 스스로를 증오하며 감춰왔던 나의 일그러짐. 그녀는 그 모든 것의 형상화였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안도감 속에서 흘렀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순간 복도의 모든 거울이 동시에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멈췄다. 나는 차갑게 식은 이마로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창밖에는 희미한 빛이 번져오고 있었고 그 빛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오랫동안 짓누르던 그림자가 걷히는 듯했다. 그 후로도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장충동 괴담으로 떠돌았다. 누군가는 밤길에 곰보 얼굴의 할머니를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질문을 듣고 미쳐버렸다고 소문을 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미소가 번졌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으니까. 그 질문은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하지 못하는 물음이라는 것을. 너는 네 얼굴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며 피해 다니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얼굴이 아니라 자신 안의 그림자다. 나는 그것을 몸소 겪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질문이 예전처럼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졌다. 대답이 늘 똑같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힘겨운 상처만 보였고 어떤 날은 버텨온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도망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거울 속의 나를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다시 나타나더라도 나는 예전처럼 입술을 떨며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다. 내 얼굴에는 살아온 내가 보인다. 흉터와 공포, 두려움과 상처, 하지만 동시에 버텨온 시간과 희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힘이 함께 보인다. 그것이 내가 얻은 교훈이다. 괴담은 단순히 사람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방식으로 우리가 숨겨온 그림자와 마주하게 만드는 질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누군가가 그 질문을 듣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도망치지 말라고. 그 얼굴을 외면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결국 그 얼굴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건 다른 누구의 저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니까.